반갑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요약 정리하는 이재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알릴레오 3회 정태호 일자리 수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하는 일입니다. 역할은 일자리 정책과 기획조정이라고 하셨고요. 소관부서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혁신창업, 스마트 팩토리, 중소기업 혁신, 자영업자 대책 등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정부 중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고용노동 일자리가 긍정이 26%, 부정이 55%로 부정적인 여론이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 인식은 어땠는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가장 아프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팩트부터 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5번의 정권이 있었고 평균 1.2 정도씩 성장률이 떨어져 왔다고 합니다. 연평균 약 0.2%가량 줄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인구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맞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노동 상황과 고용에 대해서는 어떤 지표를 보고 가는 것이 옳은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봐야 하는 지표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감,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취업자 수가 막대 그래프로 있고요. 고용률이 꺾어선 그래프로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만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고용률이 거의 최고치입니다. OECD 국가들도 대부분 고용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률은 유지가 되는데 일자리 증가폭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답변을 하는데요. 첫 번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불황입니다. 두 번째,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의 감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800만 명 오다가 400만 명으로 줄었답니다. 세 번째,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2018년도는 전년 대비 온라인 쇼핑이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계속 줄고 있는데 청년 취업은 왜 힘들까? 입니다. 답변으로 간단히 말씀을 하시죠.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근로환경도 열악하다라는 것이죠. 즉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15세에서 29세 2018년도 고용률은 41.7%가량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25세에서 29세 고용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70.2%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어가게 되죠. 25세에서 29세 취업 상황이 나아졌는데 체감하는 취업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죠. 두 번째는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9만 명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12만 8천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사업주가 2년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2018년 목표는 5만 명이었는데 2배 이상 초과해서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일단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표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제조업은 27.2%에서 19.2%로 하락하였고요. 서비스업은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의료교육 서비스업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9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정부가 집중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답변으로 현재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현 정권 내에서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모험 펀드를 2020년까지 10조 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혁신모험 펀드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나간 공장들이 돌아오면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변으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장에 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11월 29일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제 감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용 보조금이 기간 연장이 있었고요.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 재산에 대한 30년 장기 임대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까? 먼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설명을 일부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란 낮은 임금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고요. 교육, 보육, 공공서비스를 국가에서 유지를 해주어서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가 잘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1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 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일자리와 최저임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찬성 44.1%, 반대 44.4%로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약 25%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사안이 막중한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 중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질문이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답변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응용하시는데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면 고용과 성장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나 이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여하면 고용과 성장이 모두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의 최전방, 즉 자영업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전체 자영업자는 560만에서 5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0만 명이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0만가량 된다고 합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10년 동안 약 13만 명이 증가했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10년간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식당 주인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죠. 답변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236만 명이 목표였는데 264만 명으로 약 28만 명 초과 달성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는 이야기죠. 16번째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2018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답변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세하거나 시장 변화에 미흡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찬성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상품권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 수수료 인하, 저도 많이 쓰는데요, 카드. 다음 임대차 보호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자료는 제 사이트인 skylabc2.com에 가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 싱킹된 자료,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원페이지 보고서 형태로 만든 자료까지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알릴레오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싱킹으로 요약 정리하는 이재현 강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